시장이 그냥 무너져 버렸네요. 주 초만 하더라도 뭔가 V자 반등이 나오나 싶어서 추가 매수 한 번에 다 끝냈다. 뭐 이런 분들도 많으셨는데 반등이 생각외로 쉽지 않고 거기다 금리 동결까지 됐어요. 그리고 미국도 무너지고 있죠. 저는 우리 금리를 내린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동결시켰더라고요. 뭐 부동산에 대한 부담도 많고 그래서 동결시킨 것 같은데 아무튼 정부도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동결된 것은 아쉽지만 어쩔 수 없고요. 지금 장이 자꾸 내려가면서 박살이 나니까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맨몸으로 버티고 계시고 현금이 있는 사람은 뭔가 사야 될 것 같은데 뭐를 사야 될지 모르겠고 우왕좌왕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댓글에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뭐라도 사야 되겠는데 뭘 살지 모르겠다. 잘 몰라서 뭐 삼성전자 산다. 사려고 하는데 무서워서 못 사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락장에서 매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락장에서 어떻게 멘탈을 관리해야 하는지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당연히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거 완전히 우리 치트키 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과거로 돌린 거예요. 예전 주가 보면서 와, 저 가격이면 몰빵했는데 이런 소리 하신 분들 많으시죠? 지금 그 시기가 온 거예요. 이럴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논리인데 상승에만 이번에는 달라 주장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락장에도 등장합니다. 이번 하락장은 좀 다르다. 이벤트 성격이 좀 다르다. 뭐 느낌이 다르다. 이분들 막상 뭐가 다른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냥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 지금 살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런 변동성을 감내할 자신이 없다면 주식을 하지 말아야죠. 견뎌낸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식으로 돈 벌려면 지금 구간에서 도망가 버리면 절대 안 돼요. 견뎌낸 경험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이야기한 것이 있거든요. 한번 링크해 드리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일단 이런 하락장에서 추가 매수를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제 생각과 제가 공부한 것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미 제가 매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계속 시장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재탕을 해드리는데 제가 영상 시작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진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겠으니까 반도체 사자. 잘 모르겠으니까 2차전지 사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최근 주식시장에서 개미들의 그 연속 순매수가 삼성전자나 2차전지 주도주에 집중되는 걸 보고 개미가 스마트해졌다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거기가 지금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개인들이 돈을 거기다 넣고 있는 걸로 보여요, 제 눈에는. 예전에는 그 분야가 바이오여서 그리로 몰렸다면 지금은 바이오가 무슨 4분의 1 토막씩이 나서 그쪽으로 돈이 안 가는 거고 최근 장을 주도했던 반도체랑 2차전지 쪽으로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이 빠질 때 그런 거 사는 것은 아주 좋아요. 계잡주 사는 것도 아니고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잘 모르니까 최근에 잘 올랐던 섹터의 대장주를 산다는 식의 접근은 하락장에서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하락장이 어려운 거는 혹은 단기 충격장이 어려운 것은 주식이 지지부진하게 계속 빠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혹은 투심이 굉장히 약해졌기 때문에 살짝만 충격이 와도 아니면 조금만 변수가 생겨도 화들짝 놀라서 그냥 무너져 버려요.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것만 반영이 되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이번 주 주식시장인데 코스피 아무리 싸다고 해도 외부 변수가 생기니까 낙폭이 이렇게 확대돼 버립니다. 만약에 여기서 별다른 아이디어나 별다른 근거 없이 그냥 잘은 모르겠는데 싸 보이니까 주식을 매수한다 이렇게 되면 장이 약간만 흔들려도 와, 이거 무너지겠는데?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벌써 내가 산 가격보다 몇 프로나 빠졌네? 팔았다가 다시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어제 팔 걸 느낌이 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매수 매도 기준을 가격에만 맞춰버리게 돼요. 하락장에 좋은 가격으로 매수를 하더라도 그렇게 단순한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하락이 길어졌을 때 버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작년 내내 이야기했던 것이 확신의 크기만큼 인내할 수 있고 확신의 크기는 기업에 대한 지식에서 나온다라는 말이었어요. 하락이 길어지고 곧 반등해서 이익을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그냥 별 생각 없이 투자했던 사람들은 비빌 언덕이 없어져 버려요. 기업에 대한 확신과 지식에다가 비비면서 버텨야 되는데 그런 게 원래부터 없었기 때문에 매수할 때 뭔가 긍정적으로 가졌던 생각이 순식간에 의심과 회의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주식을 던져버리게 되죠. 주가가 떨어졌을 때 와, 영업가치 대비 정말 싸다. 이거 살 기회인데? 라는 생각보다 어제 팔 걸 어쩌지? 벌써 손실이고 내일도 빠질 것 같은데 일단 손절하고 상황을 좀 볼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100% 그냥 별 근거나 생각 없이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바닥인 것 같으니까, 뭐 느낌이 오니까 주식을 매입한 타이밍 투자를 한 거예요. 별 뭐 근거나 기업에 대한 근거 없이. 제가 지금 위에 링크해드리는 영상은 하워드 막스 책에 나오는 시장의 위치와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한 것이거든요. 지금 시점에 한번 저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타이밍 투자, 뭐 시장의 방향성을 짚어내는 투자를 하시면 하락이 계속됐을 때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내 돈으로 매수를 해도 이 정도인데 주식담보대출로 신용까지 끌어썼다면 그게 버틸 수가 있을까요? 절대 못 버텨요. 그래서 장이 떨어질 때 잘 모르겠는데 뭔가 사야 되니까 이 주식으로 산다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는 접근하지 않고 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저 주식 싸 보이는데 사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스터디가 돼 있지 않으면 저는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투자하면 진짜 금방 털려버려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투자에서 가장 존경하는 최준철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리서치는 평소에 하고 그 종목에 대한 매수는 하락장에 진행한다. 정말 정석적인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몰랐던 종목을 지금 일단 사놓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락장에서 매수를 하려면 평소에 공부해서 준비해 놓은 종목 풀 안에서 하셔야 됩니다. 혹시 벼락치기로 공부해서 새롭게 발굴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매수하고 합리화시키는 식의 공부는 좀 피하셔야겠죠.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추가 매수를 해야 하느냐, 그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 종목에 대한 평소 스터디가 있다는 가정 하에서입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모르면 기준 자체가 필요가 없죠. 그런 분들은 차라리 ETF 같은 거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게시판을 통해서 거의 1월 말부터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저 같은 경우는 하락장, 단기 폭락장에서 추가 매수를 할 때 몇 가지 기준으로 삼는 사항이 있습니다. 크게 한 5가지 정도 되는데요. 하나씩 이야기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그 가치 지표에 너무 목숨 걸지 않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익이 엄청나게 뽑히고 경기도 많이 타지 않는 서비스업이나 게임, 플랫폼 같은 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기존의 설비, 시설, 자산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딱히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그래서 PBR이 엄청 높거든요. 이런 기업들 보면서 PBR이 높으니까 완전 고평가야 라고 하면 정말 말이 안 돼요. 가치 투자라고 하면서 이런 가치 지표로만 기업을 보는 거는 가치 투자라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가진 작은 틀에 기업과 투자를 꾸겨 넣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좀 유연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뜬구름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어쩔 수가 없어요.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표만 보지 말고 산업과 그 기업의 해자와 스토리, 영업력, 수익력, 지속력 같은 것을 고민해 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때에 이거 퍼랑 PBR이 몇 배네? 진짜 싸다. 이거 사자. 이런 식의 접근과 결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두 번째로 저는 그 하락률보다는 업사이드를 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얼마가 떨어졌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위가 얼마나 열렸냐를 보셔야 돼요. 이게 잘못하면 주도주, 테마주 매매를 해야 된다고 잘못 전달될 수 있는데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세 번째 기준으로 연결되거든요. 세 번째가 회사와 산업,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좀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영상이 구독자가 많아지고 조회수가 많아지면서 제가 상당히 조심을 하게 돼서 돌려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제 생각은 시설비, 원재료비, 인건비 막 이런 거 때려 부어야 실적이 나오는 분야는 투자에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어요. 이렇게 비용 때려 부어야 실적 나오는 분야는 정해져 있잖아요. 저는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 보기 시작한 것이 대학생 때였어요. 투자는 많이 하진 않았지만 2000년대 뜨거웠던 상승이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그 당시는 중국이 엄청난 성장률을 뿜어내고 소비자로서도 역량이 매년 업그레이드 되던 시기였는데 그에 반해서 중국 내 산업 기반이 지금과 비교하면 그냥 참으로 보잘것없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초호황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좀 달라요. 돈은 값어치가 없어지고 있고 소비력 증가는 해마다 둔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경쟁력이 하루가 다르게 커져가고 있고 2000년대 초반에만 하더라도 보잘것없었던 제조업이 지금은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는 본격적으로 경쟁력 자체가 뒤집히고 있고요. 이런 시대에서 예전 기준을 가져와서 예전의 영광이 지나간 업종과 업체를 그저 가격이 싸졌다고 매수하는 것은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런 분야는 가격이 낮아졌을지는 몰라도 위는 닫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개별적으로 촉매가 터지는 기업이 물론 있겠지만 저는 하락장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하는 입장이라면 굳이 어려운 분야에서 어려운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지금 뭔가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촉매가 붙을 가능성이 있고
영업 가치가 확확 성장하는 분야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가치 투자에 대한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가치 투자라고 해서 그저 옛날 가격이랑 막 자산 가치 이런 거에만 집중하는 투자는 아니거든요. 지금은 모든 주식이 다 떨어지고 있을 때니까 영업 가치에 좀 더 집중해서 수요가 막 증가하고 여기저기 확장이 가능한 그런 분야에 아직 성장 잠재력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정말 시기가 좋잖아요. 원래 그런 주식은 살 기회도 주지를 않습니다. 확장성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장에서도 통한 방법을 그대로 복제해서 저 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피터 린치의 바디샵 투자 같은 사례를 찾는 것이죠. 지금이야말로 그런 기업을 살 기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준은 엄청 많이 말했던 그 소외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고수들은 반발력이 높은 소형주에 자금을 집중시키는 분들도 계시고 다음 주도할 섹터에 모멘텀을 찾아서 선제적으로 자금을 넣어놓는 분도 계세요. 블로그에 그런 이야기가 많으니까 마치 우리도 그런 투자를 할 수 있을 것만 같고 막 느낌이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조건 소외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어려운 투자지만 쉽게 가야 돼요. 대형주에도 기회가 나오는 시기예요.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확장성이 확인되고 메가 트렌드에 탑승한 그런 섹터의 대형주에도 기회가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심지어 이런 때에는 ETF 투자도 나쁜 게 아니에요. 요즘 마치 그 대형주나 ETF 투자하면 약간 하찮고 비루한 투자자로 취급하는 분위기가 많은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벌어야 내 돈이지 남들 버는 거 구경하는 게 내 돈이 아니에요. 내가 못하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방법입니다. 투자에도 메타 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면 과감하게 소외받지 않는 방향으로 최소한 포트폴리오 일부는 그렇게 꾸려야 돼요. 할 수 없는 걸 버리고요. 반등장, 상승장에 소외되어 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세 번째 기준과 연결시켜서 시장에서 스토리도 안 나오고 완벽하게 소외되어서 가격만 엄청 낮은 종목들 잔뜩 들고 있으면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기준은 기준이라기보단 마음가짐인데요. 현금 가진 분들은 한없이 까다로워져도 되는 시점입니다. 현금을 그냥 막 아무렇게나 써버리지 마세요. 벌써 제 블로그 댓글에 반등하는 것 같아서 현금 첫 번째 날에 다 써버렸다는 댓글이 달리는데요. 현금 없으면 멘탈 지키기 어렵습니다. 종목도 까다롭게 선정해야겠지만 자금 집행도 까다롭게 하셔야 돼요. 진짜 제가 매번 이야기 드리는 사항 같은데 한 방에 현금 다 써버리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분할로 집행하셔야 됩니다. 기간을 놓고 자금을 기간으로 나눠서 주기적으로 매수하면 편해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것인데 행여나 이런 하락장에 운이 좋아서 얻어 걸리는 종목이 나오면 욕심내지 말고 현금화해서 추가 매수 자원으로 삼는 게 유리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한 이유도 아니고 전혀 잘 모르는 이유로 갑자기 급등하면 저는 당연히 매도합니다. 이거는 투자자들 다 공통일 거예요. 하락장마다 이런 게 한두 개 얻어 걸리거든요. 전 욕심내지 않고 매도해서 매수 자원으로 씁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히 멘탈 관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돈을 쥐고 있고 하락장에 속수무책이 아니고 뭔가 돈을 써서 추가 매수를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막 뭐라도 하고 있다는 것이랑 아무것도 못하고 왜 떨어지는지 뉴스만 찾으면서 무서워하는 사람은 멘탈이 아예 달라요. 멘탈을 지키지 못하면 올라올 때도 무서워서 바로 털려버립니다. 지금 주말이니까 매수 전략을 차근차근 짜서 다음 주에 계획대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침 한 달만 지나면 배당 시즌이잖아요. 제가 작년 하락의 절정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인데 내려갈 때 손해 없으면 올라올 때도 손해 없습니다. 무서워서 도망가면 다시 못 들어와요. 상승장에서는 전업 투자자가 유리했지만 지금 하락장에서는 직장인 투자자가 유리한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하락이 언제까지 갈진 아무도 모르겠지만 쫄지 마시고 여기서 무슨 타이밍 재겠다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위치에 주목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앞에서 하워드 막스 영상 링크해드린 거 꼭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지금 우리는 치트키 쓰고 시간을 과거로 돌리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때가 왔어요. 이게 뭐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떨어질 때마다 기회인 것은 정말 확실해요. 다만 그 안에서 내가 리스크 컨트롤을 못하는 것 뿐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유입되는 현금으로 과거로 돌아간 종목들 매수하면서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면 돼요. 걱정에 잠도 못 자고 그러지 마시고 이 기회에 투자 책과 공부들 하시면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하락장에서 털리는 메커니즘은 정말 다 똑같아요. 여기서 한 방에 자금 다 써버리고 쫄려갖고 막 걱정하다가 조금만 반등 줘도 다 팔고 나가버리죠.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시고 그런 주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